YTN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설날엔 떡국, 추석엔 송편, 대보름엔 오곡밥. 이렇게 명절에 대표 음식이 꼭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 사이의 틈을 빨리 좁혀야 할 때, 그리웠던 마음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각자의 방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을 때, 푸짐한 음식만큼 효과가 빠른 건 없을 겁니다. 출출한 속 달래주고 가족과의 거리도 좁혀주는 떡국, 여러분 드셨나요? 2022년 우리 모두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 준비한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여러분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명절 연휴 응급실 이용법 알아보고요. 명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장 김인병 교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2부에선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불안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문의께 여쭤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화 연결로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몇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요셉 침대에서 함께 꿈꾸고 EQ 책상에서 함께 별을 보는 반짝이는 우리 아이의 가구. 꿈꾸는 요셉. 아이의 꿈과 함께하는 가구. 꿈꾸는 요셉. 농수산물 쇼핑몰 퍼스트팜이 오픈했습니다. 고품질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직거래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품목에 따라 한정 수량만 공급될 정도로 프리미엄 농산물만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퍼스트팜을 검색해보세요. 오미크론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 불안하고 힘드시죠? 여러분의 불안함을 YTN 라디오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전문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1부에선 긴 명절 연휴 오미크론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장 김인병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원래는 명절에 사실 다른 병원들은 조금 한산하고 응급실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병원들은 연휴라 공휴일 때 안 하고 그 응급실만 그 오픈하기 때문에 보통 내원 환자들 보면은 평일 때보다는 한 1.5배, 2배, 많게는 2.5배 정도까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명절날 응급실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보통 그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면은 환자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보통 대기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환자, 코로나 뭐 열이라든지 급성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이제 병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격리 병상이 그런 환자들이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그런 환자들 보면서 인력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원 환자 수도 보통 1.5배 이상 정도 많으니까 대기 시간이 많게는 그런 환자들은 한 2-3시간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중환 환자들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저희가 대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환 환자들이 이 연휴 동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내원 환자가 한 100명 정도로 보면은 입원 환자들은 그래도 중환이라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될 환자들은 네. 보통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연휴 기간에는 그게 더 많지. 경증 환자가 많으니까 경증 환자가 보통 한 80%, 90% 정도까지도 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경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명절에는. 명절에는. 그래서 저희 명절날 이제 특별 생방송하면 늘 드리는 정보가 교통 정보랑 같이 체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장기간 운동 때문에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많이 드렸거든요. 이번 명절엔 다 뭐 무용해졌지만. 그게 지금 그런 전화가 이런 그 쪽에도 많이 오지만은 응급실로도 그렇겠죠. 엄청 와요. 그래서 거기 진료가 되느냐, 내가 가면 진료 받을 수 있느냐, 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네. 응급실로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그 응급실 근무자들은 연휴 동안에 고생을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실의 풍경이 달라졌고 특히 이번 명절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이 확진자 위주로 되면서 응급의료도 지금 서비스가 바뀌었죠. 그렇죠.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감염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중시되니까 네. 응급실도 그 이후에는 조금 바뀌다가 이번에 2019년도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되면서 응급실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열나는 환자들, 특히 기침 감기 있는 사람들, 거기 또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병원도 코로나가 양성이다, 음성이다 결정이 안 되면은 네. 치료를 못하죠. 치료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늦어지고 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응급실 자체 내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도 그래도 시설 자체가 확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전문가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맘대로 그렇죠. 안 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응급의료 체계를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 보완해야겠다 하는 점 있으세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서 2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많이 이제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에서 지금 오메가, 델타, 오메가까지 이렇게 계속 그러게요. 2년 이상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의료 중심이 확진자 치료, 추적 이런 쪽으로만 지금 계속 진행이 됐고 확진자 추적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진단, 추적 그리고 치료. 그렇다 보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를 보면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방역 단계가 굉장히 완화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진자 치료에 대한 병상 확충 이런 거는 조금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올 수 있는 출구는 입구죠. 입구 자체는 응급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런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응급실에 8명, 9명이 확진자가 응급실에서 병상 배정이 안 돼가지고 응급실을 폐쇄한 적이 있어요. 네네. 폐쇄한 이유는 병상 자체의 일반 병실까지도 그런 환자들이 차지하고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병상으로 빠져줘야 되는데요. 그게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응급실 자체를 운영을 못 하겠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는 게 이제
중증 격리 병상 뭐 전담 치료 병상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 개, 2만 개 정도의 병상이 많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했죠. 결과적으로 응급실의 부담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응급실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제가 거듭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이 그렇죠. 가운데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바꿔야 하는 것들을 꼭 이 사태가 마무리돼서라도 꼭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그게 또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 특별히 오늘은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인명 교수와 함께하고 있어요. 꼭 코로나 관련 질문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응급실 이용하실 때 혹은 평소에 이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응급 상황들이 막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궁금하신 점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김인명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6572님께서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치료 못 받고 계속 돌고만 왔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문자, 이런 내용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연휴 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오는 환자들이 이제 복통, 설사 이런 환자들이에요. 특히 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런 복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응급실에 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환자들이 열이 나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또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열 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열 나고 거기다가 가슴이 조금 호흡이 조금 힘들어 이렇게까지 환자 증상이 나와버리면은 그건 트랙 자체가 완전 틀려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트랙이 있고 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트랙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일단 의심 환자로 분류되니까. 그렇죠. 그건 코로나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환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늦어지거나 막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복통인 환자들이 우리 응급으로 꼭 구별해야 되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지병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물 많이 먹고 증상 조절하고 먹는 약으로만 해도 치료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맹장염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크게 그렇지가 않다면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느 병원 응급실을 가더라도 연휴 동안에 특히 이번에 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다 아프니까 응급실에 오긴 하지만은 조금 약을 먹고 그리고 물 많이 지켜보다가 그렇게 오는 게 조금 이 시기를 좀 지나가서 하는 게 조금 요령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치료를 못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무조건 사람들이 큰 병원을 가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4786님도 작은 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보통 다들 아프면 대학병원 응급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리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지금 명지병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내원 환자가 1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오는데 이런 경우는 300명, 400명이 내원하게 돼요. 근데 대다수가 이런 연휴 동안에 배 아픈 환자예요.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 그래서 그런 병원 안내는 우리가 1339 그 정보센터를 보면은 거기에 어느 병원 근처에 응급실은 열고 있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 대신에 만약 그쪽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게 좀 중환이면은 큰 병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금 이용하시면 훨씬 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일단 아프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큰 병원부터 가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39 전화를 하셔서 동네 의료원들이 또 의원들이 여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꼭 하나씩 여니까 거기 가셔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큰 병원을 연결해 주면 가셔라. 저도 지지난설에 아이가 배가 계속 아파서 동네 의료원 갔다가 맹장 갔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는 또 119 구급 상황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런 119 상황 그 관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연락하시면은 거기서 그 상황 관리사가 들어서 이게 판단을 해주고 응급 처치라든지 이런 걸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좋네요. 되실 것 같아요. 119 상황관리센터는 그냥 119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면은 경기도로 넘어가고 서울이면 서울로 넘어가고 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안내를 해줘요. 네. 24시간. 자, 119하고 1339를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 또 이 당연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꼭 그래서 하다 응급실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정성 대신 일단 1339나 119를 먼저 찾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청취자 전화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어폰을 껴주시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수원에 살고 있는 황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명절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네. 네, 지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77이시고 어머니는 70이세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이 슬슬 걱정이 될 연세시네요. 어머님, 아버님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명절 때 혹시 어르신들 아프시면 또 걱정되고 할 텐데 저희 지금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김인명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교수님하고 인사 먼저 나누시겠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제가 지금 백신을 3차를 앞두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 아프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없는 건지. 예. 그렇죠. 걱정되죠. 네. 이제 3차를 맞으셔야 되는 대상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예. 1, 2차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나요? 네, 문제 없었어요. 예. 지금 그 사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제 그 딸아이도 1, 2차를 맞았어요. 지금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데 3차는 끝까지 안 맞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맞았는데 그래서 왜 안 맞느냐 그랬더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지금은 그 1, 2차에서 3차까지 끝내야지 자료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중증도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80~90% 정도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있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걱정되는 건 이거 해가지고 내가 몸에 뭐 얼마 전에도 그 어떤 분 해가지고 뭐 눈이 뭐 강서구 씨 시력 눈이 저하요. 네. 이게 또 이제 크게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두려운 너무 거 이게 힘들어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0.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닥쳤을 때는 그렇죠. 두려움이 큰 거죠. 그럼요. 근데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1, 2차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본인이 지병이 없고 하다면은 무조건 맞으시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특히 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계시니까 네. 무조건 맞는 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 백신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모든 백신은 모든 응급치료라든지 병원의 치료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꼭 동반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네. 백신도 맞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고 걱정하실 건 아니시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면은 맞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더 유리하다. 좋은 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은철 씨 어떻게 안심이 좀 되세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안심이 됩니다. 은철 씨 부모님은 맞으셨어요? 네, 어머니는 아마 3차까지 다 맞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잘 넘어가셨고요. 부작용 없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앞으로 더 4차, 5차를 더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예, 지금 3차까지는 우리가 모든 이런 의학적인 거를 볼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이거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데 4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4차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하라 마라는 누구도 그걸 알 하지는 수 없죠. 못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네.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차까지 지금 딸아이도 그래요. 이거 4차, 5차 계속 맞으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맞겠다. 근데 그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따님이 이 방송을 좀 듣고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은철 씨, 네, 혹시 응급실 이용한 적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네, 한 번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별일 없이 넘어갔고요. 네, 뭐 그때 응급 처치를 잘해주셔서 네, 바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맞네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은 일단 배가 아프면 그렇죠. 특별히 지병 이런 거 없고 계속 그 보통 이 정도면요. 한 2, 3일 정도면은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는 크게 많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은 연휴 은철 씨 잘 보내시고요. 네, 부모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오늘 응급의학과 김인명 교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치과랑 응급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로가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응급실에 갈 때 선생님 물론 이제 응급실 오지 않아도 될 만한 환자들이 오는 게 사실 대다수겠지만 많죠. 예. 불안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슨 근데 일단 병원에 응급실에 딱 가면 선생님이 오시면 일단은 무섭지만 그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가셔지니까 응급실은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역사가. 아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연휴 동안에는 그 이제 가족들이 그 모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아들 딸 이제 큰 그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전화로만 보고 이렇게 대면이 안 되다가 반대 어머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어머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평소에 못 그때 보시고 가니까. 응급실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한 2-3달 전부터 아프고 뭐 그럼 응급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전부터 그러니까 아프셨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 자식분들이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 네. 그럼 이거를 참 난감해요. 저희도. 이게. 그렇네요. 예, 그럼 여기는 응급 환자가 오시는 분입니다. 주위에 보십니다. 누워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다. 그럼 그래요. 그럼 내일 다시 외래로 올게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난감하긴 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치과는 미리 가고 응급실은 신중히 가자. 그렇죠. 신중히 가는데 이제 그 가능하면은 본인이 그래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복통이다 이런 게 본인이 좀 감이 와요. 그런 게 그러면은 그 좀 작은 병원 가면은 바로바로 치료가 되고 또 환자가 많지 않고 이러니까 밀리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하다 자기 지병도 있고 연세도 있고 본인이 아프다 병원에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연상선상의 응급 증상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큰 병원을 오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백신 부작용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백신을 맞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응급실로 오셔야 그렇죠.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심혈관계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호흡이 진짜 안 돼요. 막 얼굴에 두드러기가 막 이렇게 나요. 막 숨쉬기가 힘들어요. 목이 붓는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은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안 좋아지는 게 숨을 못 쉬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래도 대다수는 크게 문제 없이 수액 치료하고 약 치료하면은 보통 1-2시간 안에는 그게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본인들 아마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하세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근데 그거를 뭐 불안한 거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근육통이에요. 네. 맞고 나서 근육이 아파요. 특히 맞은 부위가 붓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응급실이나 오시더라도 특별히 해드릴 게 없어요. 없다.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그런 부분적인 그런 증상은 그냥 본인이 자가치료하고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고 해열제 드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2678님이 60세에 혼자 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은 그게 우리가 위장에서 그 역류해서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가슴이 쓰려요. 막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응급실에 만약 오신다면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심장에 대한 검사예요. 아하. 이게 심장 문제가 아니다. 심장 문제면은 그건 응급 증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혈액 검사도 해서 심장 문제도 아니고 심전도 검사해서 그것도 아니고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약으로 치료가 돼요.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커피나 카페인 같은 거 좀 줄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누워 있는 것보다는 좀 서 있는 게 낫고 그런 조치를 조금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그 혼동이 되는 증상이에요. 심장 증상하고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거다라는 거를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도 응급실 몇 번 가보면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은 증상을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면 CT 찍자, 엑스레이 찍자, MRI 찍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걸 꼭 다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완화되면 그냥 내원으로 다음번에 예약해서 해도 되는 건지.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계속 많이 쌓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 그런 사람은 간단한 치료하고 외래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가 않은 경우는 있는데요. 그냥 바로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응급실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아파서 왔길래 응급실에 왔길래 특히 새벽이라든지 밤에 아기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는 조금 그걸 달리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사를 충분히 해요. 검사 자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여기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약이라든지 주사하고 퇴원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이러면 추가적인 검사를 해요. 거기에 이제 하는 게 C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하자면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자들이 근데 꼭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선생님. 있어요. 본인이 판단해서 저는 이런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 있고 혹은 선생님 저 검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더 해야 될 거라고 본인이 한다면은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냥 하시죠 하고 너무 해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많죠.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난 안 해도 돼요. 그러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차트에다 다 써요. 나는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안 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에도 기록을 해요. 거기에서 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도 화내요.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는. 그리고 진짜 아프면 사실 안 하겠다는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있겠어요. 정말 선생님도 얼마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지 이 에피소드로만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73님이 아이가 15개월인데 자주 열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열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걱정된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15개월짜리 아이가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클까요, 선생님? 15개월 된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그 코로나 요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이제 밀접 접촉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이게 본인이 걸어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 통해서도. 부모 통해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기가 먼저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은 이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하. 보호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계속 애가 열이 났는데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런 경우는 그 기존에 아마 약이 다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와 또 특히 계속 열이 났다면은 증상 자체가 동일한 증상이 계속 지속됐을 거니까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코로나다 이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게 병원에 오게 되잖아요. 병원에 오게 되면 고생이에요. 이건 검사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코로나 걸릴 지금 확률이 좀 적고 증상이 없다면 아이가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적으니 그렇죠. 그때는 그냥 늘 있는 열감기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근데 초보 엄마들은 아기 열 나는 게 제일 그렇죠,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은 응급 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인병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교수님 오늘 감사하고 교수님은 또 언제 당직하세요? 저는 내일 근무입니다. 내일 근무하시는군요. 그럼 오늘은 이제 빨리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네, 내일 응급 또 환자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1부 끝곡으로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준비했어요. 이 가사로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여러분 불안한 날에는 YTN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안심을 위해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 들으시면서요.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푸른 바다가 있네. 파도의 노래를 듣게 친구야. 마음이 부르는 그 노래. 안녕 안녕 안녕히 다시는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 내일은 새롭게 태어나리. 사람들의 시선에 남들 것 하나 없네. 용기 없는 자들의 비겁한 눈초리에 라라라라 친구여 마음에 꽃 피우면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 잠이 안 오시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여러분의 코어 안심을 위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어 안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관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명의분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 브리핑 준비돼 있고요.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인 명지병원의 김현수 교수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 불안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퀴즈 드리고 있어요.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러분들의 마음 또 이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접종 여부 관계없이 몇 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전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 연휴 이후인 6일까지 적용되는데요. 문제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몇 명까지만 허용될까요? 1번 6명, 2번 8명, 3번 4명. 정답 아시는 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무정 0945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요. 조금 줄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서울시 박유미 건강시민국장과 함께 시민건강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오늘 떡국은 드셨어요? 아, 네. 떡국을 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또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죠. 네. 국장님 떡국까지 안 드셨다고 하면 제가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너무 다행이고요. 네. 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2월 1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확진자는 이제 전일 대비 4,131명이 늘어서 누적으로는 28만 1,456명입니다. 네. 예, 서울시 확진자가 지금 연휴 4일간 계속 4,0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추가 발생해서 누적으로는 2,182명이고 사망률은 0.77%입니다. 그리고 31일 전체 검사 건수는 8만 668건입니다. 이 중에서 신속 항원 검사는 7,491건이고 191건이 양성으로 나와서 네. 양성률은 2.5%입니다. 예, 그리고 30일 날 저희들이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가 89명이었는데 네. PCR 검사 결과 최종 확진된 사람이 77명으로 확진율이 86.5%이고요. 또 신규 확진자 연령대로 좀 살펴보면은 20대가 23.6%, 10대가 17.2%, 30대가 16% 순으로 계속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전체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마 꿈에서 봤나 봐요.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설 연휴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평소보다 줄었을 텐데 네. 줄었는데도 이렇게 전일 대비 4,193명이 늘 정도면 확산세가 아직도 좀 거센 상황입니다. 네, 병상 그렇습니다. 현황, 재택 치료 현황 살펴주시죠. 네. 서울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아직은 안정된 상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사용 중인 병상은 1,008개로 가동률은 25.6%입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7.8%로 아직은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재택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확진된 환자의 87.9%가 재택치료로 배정을 받았고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3,632명이고 현재 21,11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의 쾌유도 함께 빌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료제에 대한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제 지난 1월 13일 날 국내에 도착하고 난 다음 14일부터 투약이 됐는데요. 기존 주사제보다 편리하게 먹는 약으로서 진행돼서 코로나19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투약 대상이 증상 발생 생기고 5일 이내이고 의사 처방에 따라서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 한 번에 알약 3알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5일간 복용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코로나 증상이 경증이거나 중등증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부터는 팍스로비드의 투약 연령도 낮췄습니다.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네. 또 이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서 더 확대돼서 요양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대상 인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사제입니다. 코로나19 주사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의 투여 범위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보조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이제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한테 이제 투여를 했었는데 기준이 완화돼서 네. 이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증이나 중등증의 성인과 그리고 12세 이상이면서 40kg 이상인 환자에게도 투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네. 치료제 중 먹는 치료제 관련 소식 전해주셨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투약 대상의 증상 발현은 5일 이내고 또 의사의 처방에 따라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한 번에 알약 3알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5일 동안 복용한다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연휴 내내 아주 꿀팁 한 개씩 주고 계신데 오늘의 꿀팁은 네. 뭡니까? 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상담 문자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도 이 백신 접종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줄이고 접종을 적극 받으실 수 있게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보상을 저희들이 더욱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30만 원 미만 피해 보상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상 신청 접수부터 보상금 지급 과정까지 최대 60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짧아진 기간 내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 반응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실 수 있도록 백신 이상 반응 상담센터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질환 발생부터 피해 보상까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더욱 빠르게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해 30만 원 미만 피해 보상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60일 안에 가능하고요. 아까 백신 이상 반응 상담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세한 정보 알고 싶으면 어떻게 서울시에 전화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서울시 이제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시고요. 네. 이제 다산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백신 이상 반응 상담센터에 연결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2월 중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박유민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코로나 현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가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진행되면서 학생들, 우리 아이들 역시 우울과 불안 같은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 쓰이는 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현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정신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네, 그렇게 이유가 됐어요. 있으세요? 아마 제가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낸 이유도 있고 또 레지던트 시절에 유독 어찌됐든 제가 청소년을 많이 그렇군요. 담당하게 돼서 그런데다가 또 공중보건의 근무를 소년교도소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경험들이 전문의 이후에 청소년을 좀 더 많이 보게 된 그런 연결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명이셨네요. 네, 운명입니다. 그 운명 때문에 이 명절날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다 환경과 상황, 뭐 부모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 시대에는 조금 환경이 취약하고 돌봄을 좀 덜 받는 아이들이 확실히 더 힘들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든 트라우마는 이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거나 또 신체적으로 더 허약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전 고위험군, 네. 고위험군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그런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을 갖고 있던 분들을 다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시기에도 예전에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그 분들이 확실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어른들은 네. 특히 고생하신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지나도 어쩌면 추억할 수도 있겠다. 추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기억이 제가 갖는 코로나19의 기억보다 훨씬 더 아프게 각인될 수도 있고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많은 아이들이 진료실에서 코로나 시기는 지옥이다. 물론 이제 정말 PC방을 못 가서 지옥이다. 그것도 힘들죠. 힘든 일이에요. 네, 저는 코노를 못 가서 코이 노래방을 못 가서 힘들다.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후련한 시간이 없다. 뭐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를 못 가는 거. 또 사실은 우리는 한국에서 적나라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그 지구가 멈췄다, 교실이 멈췄다, 학교가 중단되었다 이런 멈춤을 경험했던 그야말로 이제 디스토피아, 지구가 이러다 진짜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협적 의식을 아마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경험해 본 세대가 이 코로나 세대이어서 사실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맨날 영화에서 보던 게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지구가 정말로 망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아주 진하게 한 첫 세대이어서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인생 허무하다. 제가 상담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인생이 짧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구 종말 멸종의 위기를 우리는 그냥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네, 그렇죠. 체감하게 되고 네. 그게 무기력이나 아니면 우울감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나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이 사춘기가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고 네. 삶과 죽음, 자신의 정체성, 미래 이런 것에 더 많이 옛날에 우리가 잡생각이라고 했죠. 이 잡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걸 어른들이 지금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요.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까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한 여러 청소년들은 보지 못하지만 다 보는 여러 콘텐츠들이 OTT에 방영되는 콘텐츠들을 알게 모르게 다 보고 와서 그럼요. 저 현실과 우리 현실이 굉장히 유사하다. 저 어른들은 야 저게 드라마지 무슨 현실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울한 그런 무기력한 그런 정서 속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 이야기,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아이를 대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도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 정신건강의 전문가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우리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께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교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연이 들어와서요. 사연 소개할게요. 저희 아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좀 힘들어했어요. 반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학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점점 집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발 학교 안 가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해서 달래가며 지냈는데요.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집에서도 안절부절하고 학교 가기 전날은 울고불고 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대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교수님, 이런 사연 요즘 더 많이 들으시죠? 학교 거부증이 병명이 있어요? 네. 뭐 등교 거부증도 있고 사회 공포증의 하나라고 보기도 하고 이게 지속되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비슷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등교 거부증이라는 네, 스쿨 리퓨절이라는 있군요. 네. 그런데 이 등교 거부증이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등교 거부증 친구들은 사실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여기도 나오지만 사연에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좀 나았죠. 학교를 가지 않고 오히려 줌으로 수업을 해도 이제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줄어들죠. 출석에 대한 갈등이 줄어드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사실 좀 갈등을 숨기고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은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이 등교 거부증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 집에 있는 걸 너무나 편안해하고 당연시하고 집에 있는 거 익숙해져 가니까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더 사회성이 떨어져 가고 아이가 퇴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하루하루 잠깐 안 나가서 편안한 마음은 있지만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커지는 그런 시기를 지금까지도 굉장히 겪고 있어서 그러게요.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또 이런 집에 안 나가고 있는 집에서 안 나간 등교 거부증 학생들의 문제가 현재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고 그런데 마땅히 도와줄 지금 법률이나 어떤 제도나 담당자가 없어서 많은 그 지금 어려움이 현장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 시기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러네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마땅히 도와줄 법률과 지원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애가 학교를 안 간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보내야지 뭘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계세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옛날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런 일본에서는 부등교라고 부르고 영미권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스쿨 리퓨절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를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개인적 증상도 있지만 이 일본도 이지매가 심해지면서 부등교 확 늘었고요. 영국이나 미국도 불링 따돌림이 늘어나면서 이런 학교 거부증이 늘어서 이건 사회적 요인과 굉장히 이제 맞물렸고 우리가 뭐 여러 청소년 영화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게 왕따 학교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학교의 안에서 또래들 관계에 되게 심각한 분위기, 경쟁적 분위기, 폭력적 분위기, 혐오적 분위기 이런 것과 관련이 높아서
이걸 지금은 개인의 문제로 다루진 않고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이 그럼요. 국제적인 추세이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의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 특히 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등교 거부증이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어른들이 먼저 알고 해결책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연에 계신 이분 어떻게 좀 도움의 말씀을 교수님께서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부모님들이 늘 같이 지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도 잘 오지 않거든요.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사실 부모님들부터 만나서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을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돕는 거. 그래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 뭐 줄여서 은톨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톨은 가족을 돕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가족이 돕는 거. 가족을 돕는 거. 우리가 가족을 돕는 거. 아하. 그래서 가족을 치유자로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서 은톨 부모님들을 지지하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아니 애를 패서라도 데리고 나오지 그걸 못 데려 나오느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부모님들은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마치 무능한 부모처럼 또 본인이 취급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이제 지치고 힘든 부모님들을 먼저 이렇게 치료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을 왜 안 나오게 됐고 사연을 잘 파악해서 이제 집에서 탈출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도록 일단은 이제 부모님을 돕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것도 저는 되게 발상의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부모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들의 부모들을 도와야 하고 그 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에너지를 쌓아야 우리 아이를 끄집어낼 수 있다. 한번 주저앉고 사실 아이들에게 학교란 인생의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일은 살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준의 어떤 결정이어서 그렇군요. 그것을 게을러서 또는 뭐 무서워서 또는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학교를 나 안 가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고민에 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된다. 자꾸 학교 안 가려고 한다라는 말이 아이한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민이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주 큰 시그널이군요. 네, 아이가 학교를 안 맞습니다. 가겠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YTN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은 청소년 그리고 우리 아이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돼 있어서 통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천안에 사시는 이은주님. 어떻게 이번 명절은 다른 명절하고 다르게 보내고 계시죠? 네, 저 지금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명절 때 날은 어디 가셨어요? 명절에는 이제 보통 시댁을 먼저 갔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친정으로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너무 코로나 환자분들 많이 나오시기도 해서 어제 잠깐만 시댁 다녀오고 이제 친정은 2월이나 다음에 가는 걸로 했어요. 부모님들 좀 아쉽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또 이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청소년 마음 건강의 거의 주치이신 우리 김현수 선생님 나와 계신데 선생님하고 일단 인사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 부모님. 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단체로 할 수 있는 행동 있잖아요.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수학여행,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하다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핸드폰 이런 미디어 같은 거 매체에 발달되니까 이게 집안에서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 봐라, 뭐 저는 그런 잔소리 하고 있고, 아이는 이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많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좀 그런 미디어 매체를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한테 집안에서 좀 핸드폰 덜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게 좀 있고, 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서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래요. 스마트폰 이용 이거 늘어난 거 뭐 이 집뿐만이겠습니까? 정말 모든 집안의 문제고, 또 하나는 건강 보건 때문에 이제 아이들 학원을 보내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또 엄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선생님 어떻게 답을 좀 주세요. 일단 아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아이랑 그다음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 둘이 있고요. 위에 오빠가 또 있어요. 다둥이 엄마시군요. 네. 오빠는 첫째 몇 살이에요? 오빠는 이제 고등학교 일하는 고등학교, 첫째는 네. 고등학교 6학년, 4학년 이렇게 남매가 있으시네요. 네. 네, 선생님 답변 좀 주세요.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또는 어린이들이 겪는 문제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답변하지만 새 아이랑 집에서 들들들 서로 지내시고 또 끼니 차리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3년 차로 넘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피로도, 국민 피로도. 이거를 몇 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하여튼 주부가 제일 피곤하다. 소상공인 1위, 주부 2위로 나와서 어머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머님이 쉬지 못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더 나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도 못 가고 체육대회도 못 가고 학교 안에서의 친구들 간의 결속감을 통해서 자기 심리적 안정을 많이 취했는데 이런 거를 취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불만에 차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거를 결국 가족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엄마 붙잡고 또는 동생 붙잡고 또는 안 되죠. 가족 붙잡고 맞아요. 그런 걸 허전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갈등이 많이 있어서 다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참 어려운 건데 애들이 말하자고 할 때 잘 들어주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면 허전한 걸 그래도 조금 달래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잔소리만 많이 하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불편하고 싫어지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한테 물었을 때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뭐가 불편하냐 들어보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부모님 이게 제일 불편하대요. 자기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래서 초육, 초사, 고1 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각각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 각각의 외로움을 이해해라.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서로 당번 정해가지고 가족에서도 뭐 일종의 당직 숙직 정하셔서 오늘은 엄마가 들어주는 날, 아빠가 들어주는 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두 번째는 사실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 또는 신체 건강 나빠진다 그런 얘기 정말 지금 논문이 수만 편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비만 혹시 여기 새 친구들 중에 체중이 늘어나는 친구도 좀 있나요? 그냥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코로나 때는 집안에서 있는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 많이들 늘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체중이 안 늘었다고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정말 아이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공부해라 이 잔소리만 가지고 싸웠던 집들은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 차라리 일로 나와서 엄마 도와줘라 라고 해서 콩나물 깍지 벗기게 하고 전 같이 붙이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는 집들은 집안일을 많이 배우게 되고 엄마한테 배운 게 많다 아빠한테 배운 게 많다 그래서
집안일을 많이 하게 하면서 이걸 홈 알바 뭐 그런 용어까지 나와서 어머님이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걱정하시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움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거리를 좀 만들자.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방에 밀어넣어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차단하기보다는 나와서 우리 집안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관계도 호전되고 일도 배우고 사실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결국 엄마 아빠한테 배운 이 일머리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교육 얘기는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초학력과 관련돼서 매일 앉아서 머리에 안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기초학력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기초학력 유지하게 한대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 아이가 방학이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엄마 아빠를 돕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이렇게 새 식구가 엄마 아빠랑 같이 규칙적으로 지내는 시간 이거를 잘 유지하면 학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제일 전 세계 큰 걱정은 어린이 청소년에 관한 걱정은 하나는 마음의 우울, 몸의 비만, 또 하나의 큰 걱정이 생활 습관의 붕괴예요. 맞아요. 중요해요. 낮밤 바뀌고 정주행 타기로 맞아요. 네, 다크서클 막 줄줄 생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낮밤 바뀌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오는 혹시 낮밤 바뀐 친구는 없죠? 우리 고1 첫째는 그 정도는 아닌데 늦게 자긴 해요. 네, 방학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너무 늦게 자지 않게 그렇게 네. 해주는 도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와, 오늘 상담을 너무 네. 이은주님께서 잘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선생님하고 나눌 이야기들을 지금 이미 다 들었어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일단 아이들 말 잘 들어주시라고 하셨고 생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기초학력을 지키는 일이다. 저도 그거 되게 새겨 들었어요. 네. 정말 어려운 일 하고 계세요, 은주 씨. 아이 셋 코로나 국면에 키우시는 거 정말 대단하고 우리의 영웅입니다. 제가 그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이거 중요한 점은 4976님이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폭력 폭언 시달리는 학생들 늘고 있다는데 이거 아이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게끔 좀 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온라인 수업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지금 네, 선생님들도 정말 신경 쓰고 다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온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 사이의 폭력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요한 폭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뾰족한 방법이 있다기보다 온라인에서의 대화 또 온라인도 사실 직접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얼굴을 보지 않지만 여기서의 폭력도 얼굴을 볼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또는 또 그와 유사하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우선 충분히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욕한 게 나중에 어떤 법적 처벌이 되나요? 물어보는데 법적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때로는 명예훼손이 되기도 하고 저도 코로나 시기에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몇몇 피해 학생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이 처벌의 범위가 넓더라고요. 네. 온라인 상으로도. 수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의 폭력 이것도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 건강 문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답 사적 인원 제한 6명이죠. 어제 이재갑 교수께서 이 사적 모임 인원이 방역에 있어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 제한은 조금 늘렸지만 시간은 아직 늘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6명에서 9시까지 우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도 안 하면 더 좋고요. 일단 이 위기를 함께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YTN 라디오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함께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안심. 설 당일이죠. 여러분 설 당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있던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삶의 지혜 센스를 발휘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집 생방송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박규빈 아나운서가 함께해 주실 텐데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의 남자야 여자야 너는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다 간다 나는 간다